네, 안녕하세요. 이 우크라 전쟁이 미국의 그 새로운 지정학적 파워, 완전히 성격과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파워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크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실제적 효과는 미국의 거대한 축복을 내린 셈이 됐어요. 미국이 이 지정학적 파워, 이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종류의 지정학적 파워를 앞으로 잘 키워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 전쟁은 이제까지 군사 지정학적 게임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좀 더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존엄성, 자유, 시장, 민주주의 같은 문명의 가치를 섬기겠다는 현지 국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 지원과 지지가 결합하면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그 문명의 가치를 섬기는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섬기는 문명의 가치를 위한 우크라 사람들의 희생과 분투가 결국은 미국을 엄청 강화시켜주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비유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365일 24시간 저절로 불어가죠. 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돈과 같이 쉴 틈 없이 일하는 물건이 없다. 얘는 휴일도 없고 얘는 밤낮도 없다. 그냥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간다. 이게 미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이 문명의 가치의 깃발을 지켜들고 슬슬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크라 사람들이 이 같은 방식을 현실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 사람들이 미국에 보내는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깃발을 지켜들고 문명의 가치, 개인, 자유, 시장, 민주주의 이런 깃발을 지켜들고 전 세계 자유진영, 전 세계를 한편으로 주도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그리고 사실 이거 껌값이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 저 깃발의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맨 위에 있는 게 제블린, 그 다음이 스팅어, 그 다음이 하이마스, 그 다음에 155mm 포에서, 자주포 같은 데서, 또 곡사포에서, 견인포에서 쏘는 포탄인데 엑스칼리버라 그래서 한 발당 한 1억 한 2, 3천만 원 할 거예요. 저게 한 4, 50km를 가서 거의 뭐 반경 한 2m 안에서 꽝 터지는 애거든요. 직경 한 2, 3m 안에서 꽝 터져요, 제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살벌한 물건이죠. 저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함, AGM-88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뭐 저게 사거리가 얼마가 되나 100km는 훨씬 넘을 거예요. 레이더를 향해 가지고 쏘면 제가 레이더파를 향해서 쫓아 들어가서 터지는 애거든요. 그리고 레이더를 끄더라도 그 자리를 기억해서 찾아가서 때리는 애예요. 이런 거를 살살 밀어주고만 있으면 그냥 우크라 사람들이 알아서 싸우면서 세계의 그 말하자면 문명이 받들어야 될 가치를 확립시키고 또 그것을 위한 세계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을 우크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 삶이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니 이게 이런 게임이 펼쳐진 적이 없었죠. 이게 이제 처음 펼쳐지는 건데 이 게임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정학적 파워다.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파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우크라 사람들이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나,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헤르손에 이제 그 우크라 군인들이 헤르손, 강북 헤르손 그 도시에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우크라 깃발을 올리고 저렇게 그걸 이제 해방을 시켰을 때 저도 저 사람 그 인터뷰 보면서 비식비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생긴 것도 재밌게 생겼어. 예, 좀 약간 시원시원하게 생긴 뭐 이렇게 미남은 꽃미남은 전혀 아닌데 그런 그 우크라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예, 재밌습니다.
비식비식 웃으면서 참 재밌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짧습니다. I am extremely happy that we are finally liberated, that we are free. Because now we have no electricity in the city, no water, no central supply heating, no mobile connection, no internet connection. But we have no Russians. And I'm extremely happy of that. We can survive anything. But we are free. 근데 저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중앙난방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지만 러시아 놈들도 없으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인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We can survive anything.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린 견뎌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푸틴이. 그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저 체제가, 저 생태계가. 그래서 저러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문명의 가치를 섬기는 현지 국민들이 나섰을 때 그때 그냥 뒤에서 살살 도와주고 어깨 딱 걸고서 지지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순순히 물러날 푸틴이 아니죠. 푸틴은 지금 생명에 걸려 있는데 저 물러나면 뭐 요양원으로 모셔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서 뭐 9층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혹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먼 발악을 하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아주 살벌하게 생긴 아저씨, 저게 이제 러시아 군사령관 수로비킨이죠. 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시리아의 도살자였잖아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저 인물들이 했던 그 방침이 뭐였냐면 아예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특히 민간시설. 그 중에서도 병원을 공격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3일에 우크라 전역에 이제 그 전력망과 병원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70여 발 이상의 타겟이었고요. 크루즈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샤헤드인가 뭔가 그 샤헤드는 아니고 러시아제 드론인데 이제 그거 5대밖에 못 쐈어요. 주로 크루즈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전력망과 병원이 타겟이었습니다. 저 전력망에 예를 들어 변전소가 어디 있다, 뭐가 어디 있다 이걸 다 러시아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뭐 특별히 간첩 활동 안 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소련 시절부터 만들어진 거라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사상 최악의 정전이 일어났죠. 이 70여 발의 그 크루즈 미사일 중에 약 70%는 미국이 제공한 나삼스 미사일 등으로 요격해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병원에 이 크루즈가 떨어져 가지고 병원을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수로비킨이 이 시리아에서도 병원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숨졌어요. 이제 아래 보시는 사진이 그 무너진 병원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광경인데 이제 산모와 의사는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뭐 생후 일주일도 안 된 한 나흘 됐다 그러나 그 신생아는 숨졌다 그러더라고요. 무너진 그 잔에 깔려서.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는 뭐 아주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끔찍한 개고생하다가 비명 행사할래? 싫지? 싫으면 빨리 휴전 테이블에 나와. 평화협상하자. 그런데 다 우리 땅은 다 우리 땅이고 너희 땅도 우리 땅이야. 알겠지? 우리가 너희 이제 대포만 좀 안 쏠게. 뭐 이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우크라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그 우리가 본 강북 헤르손, 그 헤르손 시의 그 아저씨의 분위기에서도 보듯이 우크라 사람들이 지금 저항 의지가 이 정도 가지고 꺾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게 이제 푸틴의 이제 자충수인데 이게 진짜 자충수예요. 에너지 대란이나 물가 대란이나 경제 대란에서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야, 이제 전쟁 지긋지긋하다. 이제 대충 그만 휴전하자. 야, 그래, 너희 우크라 그래, 억울한 거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우리도 좀 살자고. 이런 소리가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우크라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옵니까? 사람 껍질을 뒤집어 쓰고. 유럽이 더 단결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 터키 등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살벌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무기를 더 보낼 명분이 강화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푸틴의 저 같은 눈먼 테러는 말하자면은 푸틴이 자기 무덤을 점점 더 깊게 파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예, 요즘 많이 저도 어렵습니다. 물론 요새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그 힘이 되겠고요. 어저께 한번 이렇게 울었더니 막 그냥 $50 이렇게 미국에서 계신 분들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주변 머리가 없어서 직접 그 사용자 닉네임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유럽의회가 러시아는 테러 국가라고 어저께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 살벌한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테러 국가로 유럽의회가 결의가 되면 저거 미국도 저거 결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살벌해지는 거예요. 저게 어느 수준이냐면 북한과 이란이 그 감당해야 되는 대접과 같은 수준의 대접이 돼요. 저게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하면. 지금 유럽이 그렇게 한 거예요. 테러 스테이트, 테러리스트 스테이트. 이 우크라 전쟁에는 두 군데의 아킬레스 힘줄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단결이 깨지는 겁니다. 물가 대란, 에너지 대란, 경기 침체에 시달린 나머지 야, 그래 우크라 너희 옳은 거 알겠고 너희 억울한 거 알겠지만 야, 우리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닥치고 전쟁 그만. 이라는 여론이 유럽에서 들끓으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퍽 빠지면서 무릎이 꺾이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지원이 끊기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고립주의 발작이 일어나서 지원이 없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세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가 알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격분시켜 주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러 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 범죄거든요. 그 민간 시설 이 전력망을 친다든지 병원을 때리는 건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지가 알아서 전쟁 범죄를 저질러 주니까 격분을 해서 단결이 안 깨지죠. 네, 이걸 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도 좀 요새 젊은 사람들 좀 흉내를 내보면 푸틴이 푸틴했다. 푸틴 did 푸틴.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우크라로 바로 23 어저께 2일 벌어지면서 막 물건이 들어가는데 터키가 우크라이나에게 다연장 로켓 TLRG-230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터키가 이제 그 다연장 로켓이 이제 300짜리도 있는데 300 그러니까 저 구경이 300인가 뭐 이거는 그 150km를 가요. 그런데 터키가 150km 가는 거 말고 TLRG-230 70km 가는 걸 로켓을 지원을 합니다. 저게 얼마나 정밀하게 의도되는지는 제가 좀 자료를 못 뒤져봤고요. 말하자면 터키판 하이마스죠. 이 터키의 에르도간은 이게 개판 대통령이죠. 그래서 터키가 얼마나 개판으로 했냐. 무려 물가 상승률이 80%죠. 네. 아주 개판 대통령이고 파퓰리스트고 개판인데 터키 군부는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반러 나토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르도간도 군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겠죠. 아무튼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터키가 이렇게 아주 그 멋진 로켓 그러니까 이 70km 가는 TLRG-230 유도 로켓을 지원을 했습니다. 좀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죠. 저렇게 점점 더 이제 살벌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잠시 삼천포로 빠지겠습니다. 삼천포가 고향이시거나 연고가 깊으신 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삼천포가 얼마나 좋은 곳이면 삼천포가 목적지도 아닌데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로 빠지겠습니까? 저도 사천 삼천포 이 지역 정말 좋아합니다. 진주 사천 삼천포 여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천적이고 운치가 있는 지역이고 정말 그 지나다 보면은 야 들려가지고 정말 좀 쉬었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삼천포로 잠깐 빠지겠습니다.
터키에서 제공한 이 TLRG 230은 우리 천무 239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직경은 비슷해요. 거기는 230mm, 우리 239mm. 우리가 9mm가 크죠. 근데 탄두 무게는 우리가 무려 2배 이상입니다. 그쪽이 42kg, 우리가 90kg.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파괴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탄두 무게가 이렇게 2배 이상이면 말하자면은 미사일 무게도 한 2배 이상 돼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미사일 무게는 한 50%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쪽이 210kg고 우리가 340kg입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또 우리가 길어요. 한 10km. 예, 그쪽이 70km고 우리가 80km인데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천무 239를 갖다가 램젯 방식으로 추진 방식을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거리가 240km까지 가죠.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우리 천무 239와 터키의 230은 별로 그렇게 비교할 만한 물건이 아니야. 같은 급의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이마스나 미국의 M270과 같은 좀 명품 대열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거나 터키가 이런 물건을 보내줌으로 해서 우리는 못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여기서 붙으면 이건 거의 세계대전급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서 우리가 함부로 이 러시아의 얼굴, 중국의 얼굴을 함부로 대패지를 못하죠.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건데 이 터키라도 이렇게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터키만 보낸 게 아니죠. 영국이 살벌한 물건 보냈습니다. 영국이 무려 대잠 헬기를 보냈습니다. 대잠 헬기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 세 대나 보내는데 이 흑해에는 러시아의 잠수함이 대여섯 척 있어요. 전부 2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킬로급인데 이 2000톤 킬로급 디젤 잠수함인데 이건 대잠 헬기 한 세 대쯤 뜨면 이 흑해 해상, 특히 서부 흑해, 다시 말해서 크리미아 서쪽에서부터 루마니아, 불가리아 앞으로 해서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이르는 거기 흑해 지역은 러시아가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쪽에 러시아 전함은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프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보트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함이 지금 현재도 머리도 못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제 이렇게 대잠 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제해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크리미아 수복을 영국이나 미국이 밀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밀고 있든지 아니면 페인트 모션으로 밀고 있든지. 정말 러시아 동줄 탑니다. 동줄 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영국이 이번에 또 아주 살벌한 또 미사일을 또 보냈어요. 이게 브림스톤인데 이거 좀 이제 우크라이나 좀 보셨던 분은 뭔 소리야? 우크라이나에 영국이 옛날부터 브림스톤 보냈어. 네, 보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낸 건 브림스톤 블록 1입니다. 블록 1은 20km밖에 못 가요. 근데 요번에 보낸 건 브림스톤 블록 2입니다. 쟤는 무려 70km를 갑니다. 제가 뭐 하는 애냐? 예, 차량, 장갑차, 전차 깨는 애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찰을 해서 70km, 60km 바깥에 있는 전차가 딱 눈에 띄었다. 지금 이게 엄청 눈에 잘 띄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워지니까 적외선 같은 걸로 그냥 드러나죠. 열 차이가 확 있으니까 뭐 위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딱 좌표주면 브림스톤 빵 때리면 그냥 퍽 나가는 거예요. 저거. 예, 아주 살벌한 애입니다. 네. 한번 직접 뭐 브림스톤 어떻게 날아가나 한번 보시면은 아주 진짜 살벌하다는 거 느낄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저거가 이제 seeking, homing 하는 그 센서죠. 목적물 추적해 들어가는 거. 70km를 날아가서, 예, 저기 이제 지대지로 발사할 것 같은데, 예, 70km 날아 들어가서 그냥 팹니다. 그러니까 지금 70km면은 아시다시피 해안까지 다 가요. 지금 전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전선에서 70km 선을 그리면 아조프나 이런 데 해안까지 다 가요. 예를 들어서 드네프르강 하구에서 70km를 딱 하면은 그게 딱 어디에 떨어지냐면 그게
크리미아 반도 입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금 드네프르강 하구 남쪽에 있는 병력을 빼가지고 저기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크리미아 반도 입구로. 그러니까 그 강남 해로선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예, 크리미아 반도 입구로 옮겨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가만히 안 있죠. 미국도 바로 엊그저께 또 왕창 물건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 미국이 보내는 물건들을 보면 지금 전황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런 물건들, 그런 좀 지능형 물건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번에도 지능형 물건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레이더 미사일 함, 이게 저기 AGM-88인가 되죠. 정식 명칭이. 그 다음에 155mm에서 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족집게 타격을 가는 엑스칼리버 포탄. 그 다음에 대공 미사일 나삼스 포탄, 나삼스 미사일탄. 그 다음에 하이마스 유도 로켓탄을 추가로 보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군이 불쌍할 지경이죠.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 그 자료 화면을 안 썼는데요. 그 텐트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텐트가 보급이 안 돼서 우리 래핑하는 비닐로 나무 한 서너 개 있는데 나무 바깥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위를 대충 천으로 덮어서 그걸 텐트로 삼아서 뭐 지내고. 그러니까 래핑으로 했으니까 문짝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래핑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어가고 뭐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 겨울이 본격화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가 겨울이 주로 뭐 많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10도는 뭐 섭씨입니다. 뭐 우습고. 그래서 이게 겨울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군의 비참한 상황이 아마 더욱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네. 그 우크라군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얼어 죽거나 동상으로 기동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참, 예, 그 뭐 저 푸틴이 참 이게 예, 못할 짓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거 완전히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우크라 국민들, 현지 국민들이 어떤 자유, 개인, 시장, 민주주의 이런 문명의 가치를 섬길 때, 그 문명의 가치를 섬길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발을 할 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러한 지원 패키지를 슬슬 밀어주면 그 액수라는 게 껌값이거든요.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프간전에서 사용했던 연간 비용의 뭐 7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우크라 같은데도. 그 정도를 밀어주면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군사지정학적 게임의 방식, 이러한 식의 군사지정학적 힘이라는 것은 역사상 없었다. 이때까지. 이건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종류의 군사지정학적 힘이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군사지정학적 레버리지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네, 세계에서 제일 뭐 손꼽히는 중장기 전략가 조지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제 말인 척하고서 상당히 잘못 흥이 나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유는 조지 프리드만이 도대체 이 파워, 이 새로운 종류, 새로운 차원의 파워가 예를 들어서 그게 본질적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의 운영 리더들이 어떠한 집단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그것의 운영 원리, 그것의 작동 원리가 뭐다. 이거를 잘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연세가 드셔서 이런 대담한 개념화를 하기에는 이제 좀 연식이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잘못 연령에 관한 비하적인 중상모략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은 업계에 계신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다져서 그걸 개념화시키고 곱씹은 다음에
그리고 내놓으려고 할 거다. 전문가기 때문에 백모처럼 이렇게 막 경망스럽게 하루 뭐 좀 발견한 것 같으면 그날 떠들고 또 발견할 것 같으면 또 그날 떠들고 이런 하루 생각해서 하루 풀어먹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간에 이 양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면은 백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이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지정학적 파워와 레버리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저게 백모의 말이 아니구나. 조지 프리드만이 저런 말을 했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믿어볼 만도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